오늘의 첫 인터뷰는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던 바로 그분, 도종환 의원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이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있었던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였죠.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체육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실제로 새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지금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라든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문화와 관련된 일들이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화정책에 주는 시그널은 뭔지 어떻게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 도종환 의원과 얘기 나눠보죠. 도종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문화정책부터 적극적으로 손대는 거는 이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신경을 특별히 써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정농단이 문화체육부문에서 시작되었고, 예.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이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상처받았고 피해를 입었고 그러니까 관심도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빨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원은 하되 문화예술인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그런 예술 정책을 펼 거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했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도 같이 하는? 박근혜 정부는 지원도 안 하고 간섭만 했어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원래 문화정책의 기본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이거든요. 예. 이걸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예술작품이 검열받거나 감시당하거나 배제당하거나 탄압받지 않고 작품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는 지원하고 투자하고 예술은 예술인들에게 맡기고 판단은 관객에게 맡기면 된다는 의미이고요. 특히 이제 이념적인 잣대로 예술작품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일이 없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 명단 가지고 이 정부의 지시를 이행했던 기관 있잖아요. 네. 거기 수장들은 아직 임기 중에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기 겁니까? 수장 중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영화진흥위 위원장 이런 분들은 국정조사 이후에 계속 물러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이분들은 선거 직전에 물러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다만 칠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본인이 일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 두 기관의 기관장은 지금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이제 이행이 될 거다 그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처럼 뭐 문서로 지침서로 도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하말 케이스였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 기관들이 혹은 방송사들이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형태. 그러니까 다른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배척하는 방식의 그런 블랙리스트는 어느 시대든 소문은 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도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은 또 다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내쫓는다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적어도 말하자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질문은 참 제가 던져놓고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알아서 속된 말로 기는 형태. 그러니까 저 사람은 A 후보, 문재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저 연예인은 우리가 알아서 껄끄러우니까 배제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다시 집어넣어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후진적인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한동안 못 보고 이런 코미디언들도 있고요. 여기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고요.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래 자기 전문점 갖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를 지지했기 때문에 된다. 이 사람은 누구를 지지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청와대, 국정원 이런 데서 하거나 또 자체적으로 기관별로 배제를 시키거나 예.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 말씀. 6162님 청취자 참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했다는 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고 너무 유치한 일이었다. 이런 문자들 주고 계시는데요. 도종환 의원님, 최순실 씨 덕분에 국정농단 중심이 됐던 게 문화체육부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네. 이 문체부에 대한 개혁 작업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세요? 우선 김종 전 차관이 네. 체육 차관이면서 관광을 떼어가고 공보를 가지고 가고 콘텐츠에 관여하고 해서 비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은 이 조직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조직 정비를 해야 하고요. 조직 정비? 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정 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예.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예, 예.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와 같은 문화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 창작권과 관련해서 예술인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각종 복지와 또 보험 등등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예. 지금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뭐 영화진흥위원회든 문화예술위원회든 뭐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든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끌고 갈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구성하는 이런 자율성, 독립성,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 진짜 그 말대로만 실천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 좋은 말만 지금 하셨어요. 투명하게. 아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네네. 예, 잘 갖춰진 조직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운영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밑에서. 정상적인 곳에서 네. 좀. 예, 법정에서 울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예. 실제로, 예술인들에게, 말하자면, 너 지원해서 포기해라고 포기를 종용했거나, 예. 그 일을 맡았던 그런 담당자들이 법정에서 하는 말들 들어보면 예. 이들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맞아요. 부당한 지시를 이겨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면서 위에 건의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당하고 갈등하고 예. 고뇌하고 불이익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일을 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정치를 왜 잘해야 하는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죽했으면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공무원들이 챙겨놨던 걸 막 줬다잖아요. 네. 알아서 줬다잖아요. 네.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국정교과서 폐지,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문제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보수 쪽에서 상당히 반대해오던 것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루아침에 실천을 해버린다. 특히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문제 같은 거. 네. 이게 혹시 또 다른 의미로 보수 진보의 갈등을 부추기는 건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 노래는 노래일 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을 다 던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의 역사가 그 노래 안에 있어요. 예.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의미예요.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나라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라는 얘기를 이건 다들 국민들이 하시는데 그중에 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예.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를 인정하자라는 의미이니까 그렇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국정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정권이 역사를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역사가 정권을 평가하는 거 아니냐. 역사는 가족사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자는 거라고 보시면 이거는 보수냐 좋겠습니다. 진보냐 이런 갈등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그렇죠? 네. 도종환 역사 정의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나저나 도종환 의원님. 네. 그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문화예술교육 특보단장 지내셨죠. 네.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 문제를 세상에 처음 공론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지금 오르시더라고요.
저는 뭐 직접 뭐 얘기 들은 거나 이런 거 논의한 거는 없고요. 네. 그냥 언론에서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싸우고 전혀 제안 못 받으셨어요? 누구도 지금 제안받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 총리가 예. 인사청문회를 아직 통과하지 그렇죠. 않았고. 그렇기는 하죠. 예. 우선 지금은 차관 먼저 지금 먼저 교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면서 정비를 예. 하고 예. 그 뒤에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될 과정이라서 뭐 이야기를 듣거나 뭐 예. 들었는데 모른 척 안 됐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정청래 전 의원이 얼마 전에 나오셔가지고 예. 그 물망에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다 휴대폰 배터리 확인하고 주무신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죠? 혹시라도 연락 올까봐. 알겠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워낙 어깨가 무거운 자리가 이 자리여서요. 정말 개혁의 최적임자가 임명되기를 국민들 바라면서 뜻을 전하면서 오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정환 의원이었습니다.